안녕하세요. 자취한 지 10개월 차. 4년 됐고요. 7년 했습니다. 갑자기요? 저 원룸인데 괜찮아요? 됐습니다. 저는 테이블이요. 그냥 제 일상의 허브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장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문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마시고 놀아요. 그 뷰를 보면서. 집은 저에게 무장해제 공간인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한테는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도 모르는 그리고 친구들도 모르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집에서만 다 대방출하기 때문에 무장해제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가 얼마나 고달프든 그 하루가 끝날 쯤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빨리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갈 수 있는 공간? 안녕하세요. 오늘 MZ세대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추구하는 집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게 된 글쓰는 건축가 김선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MZ세대 특징? 좀 솔직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자기 의견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다 누리며 자란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서로 그만큼 배려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MZ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완전히 어떤 걸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한 수준으로만 일부 사용하는 공유, 구독 개념,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그리고 SNS,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고 공정과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들이 MZ세대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는 이제 유튜브도 구독을 하시고 넷플릭스도 구독을 하시죠. 이제 월 정액을 내고 마음대로 이제 컨텐츠를 보는 건데 숙소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있고 우버도 있지만 완전히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고 그것들을 계속 사용하는 구독 개념, 공유 문화 이런 게 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역주행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도 있고 굉장히 옛날 컨텐츠들도 이제 자기 취향에 맞으면 다시 발굴을 해서 다들 즐기는 문화, 이게 유행에 단순히 휩쓸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읽혔고요. 그 음악도 유행가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를 짜서 자신들만의 음악 스타일을 즐기겠다, 이런 의지들이 보여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네, 들어는 봤고 저도 되게 관심 있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아이덴티티가 좀 묻어나는 그런 컨셉추얼한 약간 그런 공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좀 한번 같이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공간은 있잖아요. 있고 나머지 공간을 쉐어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과의 그런 커뮤니티나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이 뭔가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뭔가 그런 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라면 오히려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서로 존중만 잘 해주면은 오히려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공유 주거 공간 그런 쉐어하우스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집은 쉼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또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환경은 외부에서는 충분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해볼 만하다는까지 가겠는데 직접적으로 살아본다고 하면 조금 거부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MZ 세대들이 새로운 집 개념에 적응하는 방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 주거 쉐어하우스의 개념인데 이제 혈연 관계, 가족처럼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같이 모여 사는 MZ 세대들의 얘기입니다. 커먼타운 트리 하우스라고 역삼동에 있는데 이름처럼 나무처럼 생겼죠. 가운데 이제 중정이 있고 거기에 나무같이 심어서 좋은 공간을 만들고 테라스랑 통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부대시설들이 둘러싸여 있는 형상입니다. 8층 정도 되고 월세가 보증금 300에 한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싸진 않은데 요새 뭐 이 정도는 하는 것 같고요, 다들. 이게 각각의 집의 모습인데 뭐 복층도 있고 생각보다는 좀 솔직히 좀 좁고요. 이거는 SKD D&D 에피소드 성수라고 성수동에 있는 건데 규모가 11층 정도로 꽤 크고 최충호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한 방 아니면 이케아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 이렇게 특화가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이게 신축이 아니고 기존 건물 리노베이션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생명 드림하우스라고 연남동에 있는데 이제 거실이랑 화장실, 이런 공용 공간들을 3-4명이 같이 쓰고 침실만 각자 쓰는 좀 더 공용 개념이 강한 집입니다. 공유 주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비교적 좁고 고가이지만 부대시설들을 잘 해놔서 인기가 높은 편이고 창업자 프리랜서들을 중심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하기가 좋고 인맥을 쌓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만나서 창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짧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공유 오피스로 이사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카페, 라운지, 뭐 기타 시설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소유가 아닌 구독 주거의 개념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 살 때 그때 그 집을 제가 다 스스로 이제 꾸몄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원하는 컬러, 뭐 원하는 뭐 그런 공간 구조를 위한 그런 소품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꾸몄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니멀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짐을 최소화하고 깔끔하게 한번 꾸며보고 싶습니다. 보통 침대 이불 바꾸는 거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이제 가전 가구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많이 바꾸고 채우고 하는 것 같아요. 큰 가구를 구입하기에 여력이 있지 않으면 뭐 커튼이나 아니면 뭐 이제 벽을 가릴 수 있는 그림을 건다던가 뭐 그런 류의 조명을 설치한다던가 그런 류의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도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 MZ세대의 얘기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시죠? 뭐 도배나 페인트, 타일 같은 것들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고 자기 집 아니고 월세 전세 사시면 부담이 되죠. 가구나 조명, 식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벽체나 공간 같은 공간은 굉장히 장식 없이 미니멀하게 하고 가구나 조명, 식물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요새 인테리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 감소로 집안을 꾸미는 경향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 뭐 맛집이나 여행, 패션처럼 SNS에 자기 집을 자랑하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대체적인 유행은 있지만 자기 취향을 반영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룸이나 작은 집에 많이 살다 보니까 가구 같은 것도 너무 거창하지 않게 심플한 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보면 혼자 살다 보면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좀 드러나는 약간 그런 공간 구조로 좀 꾸며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4인이나 6인 가족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중심적으로 집을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뭐 주방이나 침실 뭐 모든 게 그 집 주인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한테 맞춰진 개인 맞춤형 그런 집 안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을 했죠. 2019년 기준으로 30%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데 모든 게 갖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침실, 화장실, 최소한의 책상 요것만 있으면
1인 가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들이 결코 바람직한 그런 거주 환경은 결코 아니지만 이제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집 밖에서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PC방에 가면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식사는 편의점에 가서 간단히 때우고 이렇게 모든 활동들이 외부에서 가능하니까 집에서는 이제 잠자고 씻고 뭐 이런 최소한의 활동들만 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큰 회사를 다닐 때는 한 4년 정도 이제 집에서 멀다 보니까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원룸에서 한 3년인가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세 최고 싼 거 어머니랑 같이 알아봐서 그냥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창 나 있는 게 좀 중요했어요. 솔직히 반지하는 좀 싫었고 확실히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창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최소한의 환기를 하니까 뭐 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대지만 자기 소유의 집 요거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자의 방은 그리고 각자의 집에 대한 그 욕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내 방을 설계한다면 저는 이제 방보다는 이제 공용 공간들이 아까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뭐 카페라든지 같이 일하는 공간,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들에 좀 더 중점을 둘 것 같고 각자 방은 좀 최소한으로 할 것 같고요. 인테리어만 깔끔하게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방에서 중점을 찾는다면 이제 각자 침실이나 그런 데 말고 특화된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작업실이 됐든 자기 뭐 음악을 듣는 방이 됐든 뭐 음악을 한다 그러면 뭐 방음 시설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면 뭐 그에 맞는 뭐 그런 특화된 공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이 시청해 주세요. 한 걸음 더 디플러그.